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다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3시 정각부터 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팀스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또 처음에는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제 얼굴을 감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IC 프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ka.ms.ic 파일에 가시면 오늘 필요할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파워포인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을 한 3개 정도 4개인가 정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오늘 실습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오늘 이 원격 연수는요. 실습을 하나씩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녹화 방법 이 원격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구병국이라고 합니다. 제 메일 주소는 아래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기획한 의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요즘 온라인 교육에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라이센스 부분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좀 방법을 알려달라.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었을 때 필요한 편집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저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다가 이 연수를 좀 더 넓혀보자고 해서 인천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몇 분들이 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스마트 교육 학회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 교육 학회에 있는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얼마나 어느 시도에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혹시 들어오시면은 인천시 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좀 인천시 외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백그라운드에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같이 함께 협업해가지고 저는 강의를 주로 하고요. 답변을 이렇게 달아두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시고요. 혹시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끊기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크게 보면 먼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녹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거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윈도우 미디어에 있는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들, 요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첫 번째 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익숙해져 계실 텐데요.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부분은 익숙하지 않고요. 요게 두 번째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것과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가 있는 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오피스 365용 파워포인트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설치형 오피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요거 있고요. 그 다음 화이트보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칠판 같은 그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것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 앱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진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오시면 윈도우 미디어 편집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필요 조건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오피스 제품이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2016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신에 있는 이 녹화 방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2019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치형 오피스 365를 우리 오피스 365에 포함되어 있는 설치형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 계시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요.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요. 파일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냐면요. 자, 계정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학교용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육청 내에 안 돼 있다. 저는 인천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교육청에 이 포탈 서비스에 들어가면요. 자, 네. 여기는 제 인천교육청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인천교육청에 제가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는요. 5365.ic.go.kr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www.office.com에서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오피스 365,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오피스는요. 여기에 보시면 오피스 설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오피스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이게 다운로드 되는 동안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기존에 오피스 2016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거를 지워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면 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이건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 프로페셔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 눌러주시고요. 리부팅을 해주시는데 오늘 리부팅이 힘드니까 제거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화이트보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치면요. 여기서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치면 스토어 부분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눌러서요. 마찬가지 화이트보드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가 나오고요. 이때 여기에서 설치라는 메뉴가 나타나면서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실행이라는 메뉴가 나타나 있고요. 선생님들은 아마 설치를 안 하셨으면 그 설치라는 메뉴로 바뀔 텐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학교 또는 단체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고 내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우리 오피스 365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주소를 그대로 마찬가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은 오늘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로그인을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설치하셔야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RL을 클릭하시면 뭐냐 하면
arca.ms 이렇게 해서 IC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파일을 몇 가지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이니까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눌러주셔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받아지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저는 풀기를 하고요. 혹시 선생님들 안 되시면은 복사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풀어주시면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다운로드 방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몇 가지 파일들을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실습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고 저는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녹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녹화 부분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슬라이드쇼 녹화 부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녹화 부분은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의 자료에서 녹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서피스 펜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필기하는데요. 조금 이따 리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의 내용을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나 혹시 카메라 이 노트북이 있거나 카메라가 웹캠이 달려 있다고 하면 비디오도 가능하고요. 음성도 가능하게 같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파워포인트에는 사실 슬라이드가 여러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 한 장마다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점은 한 장 녹화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편집하기도 되게 쉽겠죠. 요것만 지우고 요 녹화만 지우고 다시 녹화하면 편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방식은요, 화면 녹화예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면에 있는 것들을 녹화해서 녹화한 것을 파워포인트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자료를 화면을 녹화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를 녹화를 해가지고요. 제가 화이트보드 있는 부분을 녹화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녹화가 끝나고 나면 파워포인트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로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추가된 파워포인트에 있는 녹화는요. 약간의 편집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하면은 되고요. 이렇게 편집하고 난 뒤에 이제 내보내기를 이용하면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mp4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피스 365에 사용하면은 스트림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에 굉장히 저장하면은 좋은 점은요. 보안을 철저하게 가지고 외부에는 절대로 노출이 안 되고 우리 학교 내에서만 보고요. 학교 내에서도 또 내가 팀즈를 사용하면은 어떤 특정한 우리 반만 이렇게 보게도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뛰어나겠더라.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녹화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요, 파워포인트를 녹화를 제가 잠깐 한번 어디에 있냐면요. 파워포인트의 녹화 기능은요. 흩어져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 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 녹화가 있고요. 삽입에 가면 이쪽에 가면 화면 녹화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굉장히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화면에 내가 녹화 부분만 따로 한 리본 메뉴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보면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쌤들도 이제 쌤들은 제 파워포인트를 보지 마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 제가 일부러 4개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게 나중에 영상을 만들면 여기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거나 전환을 추가한 것들도 그대로 동영상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적당하게 이렇게 많이 구성해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동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과 전환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전환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리본 메뉴에 녹화라고 하는 메뉴를 추가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요. 옵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알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요. 옵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런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를 이용하냐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조금 밑에서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녹화라는 메뉴가 여기에 보이시죠? 이거예요. 여기에는요,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 녹화할 수 있는 메뉴들이 함께 같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녹화 부분인데요. 녹화 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 슬라이드 쇼 녹화, 그 다음에 화면 녹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양식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그거 하고요. 이렇게 녹화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나 스트림에 게시라는 메뉴들도 여기에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이 녹화 리본 메뉴를 추가하신 상태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 쇼 녹화를 실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쌤들도 그냥 진행해 주세요. 아, 이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슬라이드 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전환 효과도 좋고요. 뭐 이거는 그냥 전환 효과예요. 자, 이렇게 좋고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난 이거 아무 그거 하지 않고 말도 안 넣고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기본인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비디오 만들기라는 메뉴로 나타나 있고요. 각 슬라이드에다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걸린 시간이 5초로 나와 있으니까 5초만큼 이제 이 슬라이드는 각 슬라이드에서 이제 차지하는 시간이 5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4장이면은 20초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에다가 마이크 착용법 1이라고 하는 영상을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도 그냥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추가하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이렇게 마스크 착용법 1, MP4 비디오 만드는 중에서 이제 실제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이제 MP4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만 준 동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먼저 가서 동영상이라는 곳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네. 갑자기 왜, 네.
쌤들도 꼭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갑자기 실행이 안 되는데요.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내 슬라이드를 이제 애니메이션만 집어넣은 것들을 어떻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요. 자, 여기 우리 가장 간단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내가 선생님들 수업할 때 이거는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제는 슬라이드 쇼에다가 내 수업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슬라이드 쇼 녹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녹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지금 이제 녹화가 가능한데요. 지금 네, 이렇게 녹화가 가능한데 제 동영상은 제 얼굴은 현재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요. 이렇게 제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나타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팀즈라고 하는 곳에 제 얼굴을 나타내도록 세팅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 나타났다고 하면요. 여기 얼굴 나타나고요. 여기 작은 메뉴는 뭐냐 하면요. 여기는 얼굴은 같이 포함해서 넣되 내가 지금 설명할 때는요. 나한테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메뉴예요. 요거 클릭하시면요. 요거는 얼굴을 보이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녹음을 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에 보이시는 요 메뉴를 누르셔야 돼요. 혹시 이런 메뉴가 안 뜨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오피스 플러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2016 이전 버전이나 2016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요, 녹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 2, 1 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장을 클릭해가지고 마스크 착용 후에 감염병은 어떻게 되는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펜이 있는데요. 펜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고요. 자, 마스크 안으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용하지 마세요. 내 녹음을 했는데 이제 요까지 녹음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일시 중지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시 중지하면은 내가 또 필요할 때 다시 녹음하면 이어서 녹음이 되겠죠. 반면에 녹음을 나는 중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클릭하면은 녹음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재생해 보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죠. 지우기에서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지우기를 누르시면요. 이 슬라이드의 녹음이 지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앞에 여기 슬라이드 빼먹었으니까 여기 슬라이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기 슬라이드는 제가 또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자, 녹음 자, 3, 2, 1 눌러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들이 펜들이잖아요. 펜의 종류와 색깔, 두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요. 펜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요. 자, 펜을 정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영상들도 같이 띄워서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자, 요 내용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이형 마스크,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접이형 마스크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컵형 마스크는 지금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컵형 마스크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필요하면 표시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펜으로 표시하면은 상당히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타블릿이나 아니면은 이런 펜 종류를 사용을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우개를 놓으면은 지우개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계속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가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끝났으면 여기에 사용할 게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이 끝났으니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에 추가적인 이렇게 메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음성들이 나오고요. 음성들이 나오시는 거 들리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재생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여기에 지금 녹화 부분에 재생에 가시면요.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소리가 뭐 음성이 들어간다고 페이드 인 같은 경우에 천천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1초 정도는 내가 다른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시작하도록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나 근데 이거는 내가 녹화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 녹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삭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삭제도 내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뭐 삭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난 다시 찍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마찬가지로 우리 녹화 부분에서 이 부분만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메뉴 중에 현재 슬라이드 녹화라는 메뉴가 있죠. 뭐 슬라이드 지우고 싶으면은 제가처럼 수동으로 아니라요. 원하는 곳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현재 슬라이드의 내용들 지우고 싶은 것도 있으면은 마찬가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 지워 놓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요. 마찬가지 녹화를 진행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녹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요. 우리 필요한 내용 쌤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해야 되고 수건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동안 제일 힘든 부분이죠. 마스크를 쓰는 동안 마스크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예요. 자, 이게 제가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이제 다시 녹화를 했으니까 이 부분만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게 돼서 다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달리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 이 내용은요, 내가 설명한 것들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요. 아까는요, 사실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는데 위에 부분이었죠. 아무 내용을 안 했을 때는 위에 부분이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돼서 비디오 만들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에 두 번째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화면 캡처 부분입니다. 화면 capture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윈도우 G라는 걸 한번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캡처하려고 하면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윈도우에서도요, 캡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캡처를요. 이 캡처는요, 단 한 가지 제한은 동영상은 캡처가 안 되고요. 목소리와 그리고 내
그 움직이는 것들은 캡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 캡처도 사실은 동영상 제 얼굴을 캡처는 할 수 없잖아. 비디오는 캡처 안 되는 것처럼요. 여기도 캡처가 안 되는데요. 뭐냐면은 윈도우 G라는 기능입니다. 자, 윈도우 G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저장되고 있으니까요. 윈도우 G를 어떻게 하냐면요. 윈도우 키 선생님도 아시죠? 자, 윈도우 키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모르시는 제가 이제 설명 여기 다 드렸고요. 화면 녹화는 조금 있다가 제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녹화할 때 이 뭐냐면 화면 녹화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윈도우 G는요, 원래 G라는 뜻은요, 윈도우스 게임이라는 앱이에요. 윈도우 게임 서비스에 보면은요, 이것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건요, 내가 녹화한 부분이요, 자동으로 MP4로 팍 저장됩니다. 캡처라는 곳에요. 그래서, 안에는 여기는 뭐 파워포인트처럼 수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윈도우 G이고요. 물론 MP4로 저장돼 있으니까 나중에 비디오 편집기에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윈도우 G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윈도우 키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와 G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봐 주세요. 윈도우 키와 G 키를 동시에 누르는데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절대로 그거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열고 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캡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여시고 난 뒤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포인트 하다가 팀즈로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녹화하다가 팀즈로 가면요. 팀즈가 녹화가 안 돼요. 파워포인트만 녹화가 됩니다. 내가 막 이야기한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 파워포인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에 들어있는 걸 녹화하고 싶다. 아주 빨리. 그러면은 바로 이 윈도우 G 메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떠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마 뜨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녹화 메뉴들이에요. 녹화 메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마이크를 켜는 메뉴고요. 네, 마이크를 켜는 메뉴예요. 자, 요거를 마이크를 예. 여기에서 한번 녹화 버튼을 누르면요. 녹화 버튼은 윈도우 Alt R이에요. 윈도우 Alt R. 윈도우 Alt R을 이용해 가지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데요. 요거 클릭하면은 녹화가 진행돼요. 자, 이렇게 녹화가 바로 진행되죠.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꺼놨는데요. 제가 그냥 마이크 꺼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녹화가 진행됩니다. 네. 선생님들도 꼭 해보세요. 윈도우 G 눌러가지고요. 앞에 표시는 아무것도 안 나요. 자, 끝났으면 이제 녹화를 끊고요. 녹화를 끊고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저장되는 곳은요. 녹화를 누르고 녹화를 하면 모든 화면을 캡처하고 쭉 캡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캡처를 하고 나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캡처라고 하는 폴더에 바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현재 mp4로 2개를 제가 저장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자동적으로 원하는 걸 저장한다.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면 전체를 내가 어느 정도 캡처를 이렇게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하다가 팀즈에서 설명하고 싶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팀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쌤들이 이 녹화는요 파워포인트에 계속 녹화가 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화면 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녹화는요. 자, 화면 녹화는 이 앞에까지 제가 설명을 슬라이드 녹화 제가 설명드렸고요. 화면 녹화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화면을 선택하고요. 그 화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윈도우 G와 똑같은데요. 이거는요. 녹화하고 나서 녹화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 저장되냐 하면 슬라이드에 저장이 됩니다. 슬라이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저장되면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집도 제가 좀 이따가 편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면 녹화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어떤 것을 화면 녹화를 할 거냐 하면은 화이트보드를 화면 녹화로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도 있더라. 자, 지우고요. 그러면 화면 녹화 한번 제가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를 열고요. 새 슬라이드를 여기서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하나에다가요. 이제 화면 녹화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녹화한 것을 이 슬라이드에다가 포함을 시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슬라이드에다가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면 녹화라는 메뉴가 있죠. 스크린 캡처는요, 사진으로 캡처하는 거고요.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역을 먼저 선택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 영역을 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하면 기록을 하면 되겠죠. 자,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로고 요거 윈도우 키와 Shift R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누르고 끝낼 때는요. 윈도우 키와 Shift Q예요. 자, 이렇게 이제 녹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 화면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녹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화이트보드예요. 우리 쌤들은 모르고 계시는 화이트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기존의 디지털 캔버스예요. 우리 캔버스 있잖아요. 그죠? 캔버스. 그러니까 칠판이에요. 화이트보드에 있는 칠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젠보드가 있는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이 젠보드보다 화이트보드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 구글 사용하시는 쌤들한테는 젠보드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하시면 윈도우 10을 이용하시면은 이것 가지고 설명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아이디어 시각화 도구예요. 근데 나는 수업에 이것들을 적용하시면 되게 좋겠더라. 마찬가지로 설명하실 때요. 이 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이 있으시면은 선생님들이 이 펜에 대한 아마 정말 욕구들이 막 샘솟으실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우리 클릭질이라고 하잖아요. 클릭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니까 A 글자 적어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저는 글자도 원래 잘 못 쓰지만 근데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전용 윈도우 10과 iOS만 지원해 주고요. 다른 것들은요, 웹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장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요. 팀즈나 원노트와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화이트보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트보드 한번 제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는 이미 설치하셨을 거니까 여기에서요, 화이트라고 치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원래 팀즈에서는요 학생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이 화이트보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할 때 학생들은요 읽기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에 빈 화이트보드 하나를 클릭할게요. 여기에다가 내가 글도 적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펜을 선택하고요. 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세모 이런 거 그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잉크를 쉐이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는 지금 활성펜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세모를 그리면 세모가 삼각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업 자료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한번 제가 띄워 볼게요. 이제 색깔 칠하는 거, 뭐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눈금자는요 자예요. 제가 이렇게 두고 그림을 크게 작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터치패드가 되면 손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선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펜 선택하고요. 선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충 그려도 선이 이렇게 되죠. 이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를 한번 올려서 제가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올릴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다 지금 이 자료들을 올릴 텐데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저희 학교 소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럴 때 소개를 해야겠죠. 혹시 중학교,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남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요. 진짜 엄청 좋아요. 저는 여기에 지금 10년째 있는데요. 이제 갈 때가 다가오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인천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 특수한 고등학교들 중에서 정말 숨은 보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추천해드리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런 수산해양 계열의 레저 쪽에, 물론 뭐 해사고등학교도, 인천 해사고등학교도 있지만 수산해양 쪽에는요 학교가 유일한 학교예요. 그래서 뭐 항해사관학과도 있고, 제가 이제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항해사관학교도 있고요. 해양식명과학과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식품외식산업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시스템과도 있고, 에너지시스템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오면은 이제 군특성화학교라 가지고 군대도 갈 수 있고요. 난 군대보다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은요 배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군면제, 군대 모두 다 열려 있는 학교예요. 뭐 저희 학교를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뭘 할 때마다 거의 다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냥 제 자료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마우스를 이용하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캔버스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자료 있다 그러면 스티커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뭐 이런 스티커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내 사진에 있는 자료들 마찬가지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특정한 곳에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에 오늘 아까 사진 넣어 놓은 거 있죠? 이런 사진들을 가져왔다 그러면, 불러왔다고 하면 크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손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한 곳에 더 두고 설명도 마찬가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들을 PDF나 PPT 있으시면은 뭐든지 올려놓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나는 지우고 싶다. 그럼 뒤로 가기. 우리 간호사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은 사진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수업한 자료들을 사진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뭐 팀즈나 원노트로 보내서 마찬가지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들도 빙 이미지라고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빙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이 화이트보드 PPT에서 스크린 캡처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화이트보드에서 설명하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 윈도우 시프트 Q를 누르면 되겠죠. 윈도우 시프트 Q를 누르면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요. 그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자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번 틀어보면, 네, 목소리 들리시죠? 저도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간쯤 가서 앞에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잘라내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잘라내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기는 어디에 가냐면 재생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트리밍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트리밍을 클릭하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잘라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쭉 가다가 네. 여기쯤 네,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쯤 이렇게 뒀다고 하고요. 조금 네. 이렇게 두고 내가 원하는 거 요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요까지인데 제가 뭐 이거는 샌들한테 다 보여드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굉장히 작게 요만큼 정해서 확인을 누르면 요만큼이 이제 잘라져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요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됐어요. 자, 이제 다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누르고요. 우리는 풀 HD나 아니면은 HD로, 저는 HD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은 풀 HD나 HD나 원하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뭐 화이트보드라고 할까요? 화이트보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도 있고 그런데요. 앞에 거도 녹음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녹음을 했고요. 이제 쌤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요. 뭐냐 하면 비디오 편집기입니다. 네, 비디오 편집기. URL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비디오 편집기 설명드릴게요. 비디오 편집기는 여기 시작 메뉴에서 사진이라고 넣으시면 사진이 나오고요. 비디오 편집기는 난 비디오라고 넣어도 되십니다. 비디오라고 넣으시고 BD만 넣어도 비디오 편집기가 나오는데요. 알고 보면은요. 비디오 편집기와 사진은요. 하나의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의 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비디오 편집 이렇게 뜨면 되고요. 동의함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 화이트보드에 있는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에 저장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이트보드는요. 웹용 화이트보드예요. 여기에 보이시는 화이트보드는 URL이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했지만 여기서도 띄울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내가 설명한 것들 여기서도 띄울 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 뜨는데요. 웹용 화이트보드는 이 진짜 화이트보드보다 메뉴가 조금 적어요. 이런 메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설치형 메뉴를 설명드렸냐면 설치형 메뉴들은요 훨씬 더 사용할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팀즈의 팀 미팅에 하면요 화이트보드가 자동적으로 떠서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에 가서 새 프로젝트, 비디오 프로젝트, 쌤들도 같이 해보세요.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녹음한 것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너뛰기 누르셔도 되더라고요. 건너뛰기 누르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추가를 눌러가지고 추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PC에서 선택하고요. 사진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방에 사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어놨어요. 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는요,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것들을 같이 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동영상도 올려놔야겠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던 영상들도 이제 다 만들어졌겠죠. 아직까지 덜 만들어졌네요. 화이트보드라는 영상은 mp4는 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화이트보드 이전에 있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 2개가 있죠. 이 중에서 저는 하나만 먼저 가져와서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영상은 제일 첫 번째 여기다 스토리보드에다가 이제 순서에 맞게끔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참, 이 비디오 프로젝트는요, 이 비디오 편집기는 혹시 아시는 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XP에서 많이 사용하던 무비메이커라고 아시죠? 그 무비메이커가 사실 진화한 형태예요. 그래서 무비메이커를 사용하신 분들은 뭐 이거 비슷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영상 하나를 넣는데 제목을 먼저 집어넣어야겠죠. 여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제목 선택하고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기에 3.0이라는 뜻은요, 뭐냐면 3초라는 뜻입니다. 3초고요. 자, 3초고 편집을 눌러보겠습니다. 편집.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편집을 누르면 여기 안에다가 제목에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걸 선택했어요. 모험. 여기다 지우고요. 리더의 영웅.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어디다가 배치할까를 이렇게 물어보네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먼저 하나 배치를 원하는 곳에다 하고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글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타나겠냐 이렇게 했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엔 나타나 있지 않다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텍스트의 종류들은요, 쌤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셔도 돼요. 네, 뭐 실행 누르시면 네,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것도 3초네요. 3초인데 요거는 한 4초 정도로 줘볼까요? 4초 정도로 시간을 선택하고 보면은 5초가 있네요. 5초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은 좀 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동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선택해가지고요. 동적도 언제부터 이것들을 하고 싶느냐 이렇게 하면 요거를 쭉 클릭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내가 원하는 동적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가운데로 확대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앞으로 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요거를 선택했으면 다시 완료를 누르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멋져요. 그죠? 진짜 영웅 같아요. 3D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텍스트를 여기다 안에도 넣을 수 있어요. 캡션처럼요. 이렇게. 근데 3D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D 효과는요.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냐면 광선을 집어넣어 볼게요. 얼굴에다가 막 빛이 나도록 한번 지어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도록 제가 한번 구성했어요. 좀 길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도록 이렇게 구성했어요. 소리도 여기 있어서 볼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죠? 네, 요 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들도 예, 이렇게 구성하고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동영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자를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분할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르기와 분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누르고요. 자르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아까 우리 그거 자르기처럼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분할은요. 동영상이 제가 동영상 하나를 더 불러와 볼까요? 동영상 이제 다 만들어졌겠나요? 네, 어디에 가 있는지 저도 제가 어디가 있는지 저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네. 네.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르기는요. 영상을 반반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사진을 집어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또 집어넣고요. 자르기를 이번엔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분할을 하면 두 쪽으로 분할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을 해요. 근데 난 뒷부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뒷부분만 또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과 요거는 차이가 있고요. 속도는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14초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빠르게 느리게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느리게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터는요. 요것들의 움직이는 그 조금 이렇게 효과를 주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요거 영상도 마찬가지 집어넣었어요. 이 영상 전체의 길이가 40초 정도 되네요. 좀 길게 됐으면 더 좋겠는데요. 네, 좀 길게 한번 더 길게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이제 넣었으면 이제 사이에 우리 영상을 넣었으면 배경음악을 깔고 싶잖아요. 그 메뉴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넣은 것들은요. 짧아서 이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의 길이가 크다고 하면은 여기 배경음악도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AI가요. 이 영상의 길이를 전체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요. 밑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의 종류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요. 음악이 너무 크면 사실은 목소리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볼륨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들리시겠지만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다 됐다고 하면 이제 동영상 자료를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비디오 마침을 눌러가지고 내가 비디오의 크기들, 비디오의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다 하면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비디오의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비디오의 이름을 정해서 비디오를 저장하면 이 내용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mp4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파워포인트와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 녹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다 됐다고 얘가 다 되면 이렇게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글들도 나중에 밑에도 캡션 비슷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녹화 방법에 mp4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트림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윈도우 G는요. 아주 좋아요. 간편하게 mp4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선정한 그
앱 응용 프로그램만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놓으면은 이 윈도우 G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이게 화이트보드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편집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능들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동영상은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education.microsoft.com에 가시면은 요즘 온라인이라는 수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학습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학습 동영상은 가능하면은 4분 내지 5분 길이로만 사용해라. 그 이상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학생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면은 동영상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선생님들 이제 화이트보드에 대한 사용들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오피스 365 인스쿨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오시면 최근에 제가 재생 목록에 보면 여기에 보면 네, 화이트보드 인스쿨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4개의 강의를 자세하게 4개가 7개의 강의네요. 자세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쌤들 수업에 이 화이트보드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싱크가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분 지금 나가시는 것들은 제가 말한 지 1분 뒤에 나가는 거라서요. 혹시 싱크가 안 맞는 분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 들어주셔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네네네. 질문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요.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열어서 한번 봐주시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질문들이 제가 요약 정리가 된 것들이 영상을 다시 보기 가능할까요? 부터 할게요. 네,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녹화하고요. 아이패드 화면 녹화 기능과 파워포인트 녹화 기능에서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패드에 화면 녹화를 써본 적이 별로 없고요. 제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범 선생님.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네,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수업 영상 네, 홍대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윈도우 G 정말 잘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저는 윈도우 G와 화이트보드를 켜고 윈도우 G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편집기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비디오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사진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사진이라고 넣어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버튼이 없다고요? 녹화 버튼이 없는 경우는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면 녹화 부분은요, 이게 정말 버전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정말 맞는지.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 기본 탭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기본 탭에 녹화라는 메뉴를 꼭 찾아보십시오. 네. 요 녹화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라 가지고요. 요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PPT 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요, 여기 www.offic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오피스 365를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 계정을요.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오피스 설치를 누르셔서 오피스 365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치되고요. 아,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시면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기능이 추가되는 거 자동적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피스 2019를 사용하셨다면은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오피스 2021이 나오거나 2022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전 버전을 버리고요. 새 버전을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구독형이에요. 그래서 추가되는 버전이 없어요. 그냥 오피스 365 앱으로 나와가지고요. 10년 뒤에도 마찬가지 구독형으로 될 거예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형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라 가지고요. 네, 그렇고요. 경기도는 네, 다 사용할 수 있고 오피스 365의 경우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피스 365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2019를 설치하셔야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부분은 저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자, 좋긴 한데 파워포인트 안에 동영상을 삽입하고 슬라이드 쇼로 녹화하면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고요? 잘 될 텐데요. 네. 아니면 우리 선생님 저한테 여기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혹시 뭐 오피스 365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 만드는 거라든지 영상은 저는 영상 만드는 건 주가 아니고요. 화이트보드가 제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 365는 팀즈와 오피스 365는 항상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언제나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학생들도 오피스 365를 다 사용한다고 하면 이 스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동영상 자료들 정말 많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콘텐츠를 비디오가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요. 내 비디오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권한을 아주 세팅을 해서 프라이빗으로 주면은 특정한 사용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중등 중학교 남자 중학교 선생님 혹시 계시면 저희 해양과학고 많은 학생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